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이기호입니다. 우리 소방조직은 그동안 많은 변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방재청이 폐지되고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국민안전처 내에 중앙소방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 26일 날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서 독립된 소방청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독립된 소방청이 발족한 이후에 처음 맞는 소방의 날은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규모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 수요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소방 통계를 살펴보면은 화재가 617건, 그리고 구조가 15,300여 건, 그리고 구급이 41,183건, 그리고 생활 서비스가 5,500여 건, 총 61,661건의 출동을 있었습니다. 일일 평균으로는 169건, 그리고 1시간당 평균 7건의 출동을 한 결과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출동에 있어서 골든타임입니다. 화재에 있어서 골든타임은 5분입니다. 흔히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이 났을 때 초기 5분 이내에 소화기 한 대는 그 이후에 소방차 한 대보다도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4분이 지나고 나면은 뇌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4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면을 넣고 다시 끓이는 그 시간이 한 4분 30초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시간 내에 심정지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골든타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단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 여건은 그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출동 과정에서 우리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모세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 7월 1일자로 마산소방서에서 소방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야간에 심야 시간에 출동이 걸렸습니다. 수출 자유 지역에 있는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출동을 할 과정에서 마산시청, 그러니까 지금은 마산 하포구청 앞을 출동하는데, 불기둥이 얼마나 크든지 마산 시내가 정말 대낮같이 밝았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소방조직을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했구나. 그때서야 제가 소방조직의 중요성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또 한 가지 사례로서는 92년도 8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여름으로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내서에 있는 창고를 신축 중에 건물이 붕괴되어서 다수의 요구주자가 있다는 출동 지령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1, 2층 동시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7명이 그 당시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7명 모두가 숨진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중하고 귀중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 여름 방학철을 맞이해서 대학생 한 분이 아르바이트를 나왔다가 그렇게 희생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젊은이가 희생된 데에 대해서 정말 참 많은 안타까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장난신고는 거의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5인 출동이 많이 있거든요. 일일 사례로 말씀드리자면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멀리서 연기가 보이고 하면은 휴대폰이 요즘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이미 많은 거리를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찾아가기도 조금 어렵지만은 일단 찾아가면은 단순한 그냥 쓰레기를 소각한다든가 논두렁을 조금 태운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5인 출동 사례로서는 가정주택에서 보면은 바퀴벌레를 잡는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막 소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고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웃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이 난 것으로 오인을 하고 이렇게 119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출동하면은 5인 출동 사례가 있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급차의 비응급 환자의 신고입니다. 실제 단순한 감기 환자라든가 복통 환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에 실제 필요한 응급 환자가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그 여러 시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는 그 일원의 기적을 들고 싶습니다. 일원의 기적은 창원 소방본부와 그 창원 시내에 그 소재한 하이트 진로 그 마산 지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맥주 한 병이 판매될 때마다 1원을 영립해서 창원 시민의 안전 지원과 또 소방 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립된 금액이 약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금액을 이용해서 그 하재 없는 안전마을에 그 소화기와 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또한 그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그 유가족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 창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또 현상입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2만 명을 채용해서 소방공무원을 충원한다는 그 새 정부의 그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많은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노후율이 너무 높아서 정말 저희들이 불편한 점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그 소방안전교부세가 위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7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소방 펌프차 4대 그리고 펌프차 4대 총 합해서 소방차가 18대를 교체하고 구조버스라든가 생활 구조 안전차가 그 또 교체됨으로 해서 보강됨으로 해서 많이 또 노후율이 낮아졌습니다. 통합 창원시는 구 창원 마산 진해가 자율 통합에 따라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100만이 넘는 아주 대규모 그 인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그 인센티브로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소방자치권을 그 창원시에 부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소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밀착형 소방행정을 수행한 결과 그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그 지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신청서 건립은 그동안 저희 그 소방공무원들의 그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는 1977년도 그러니까 꼭 40년 전에 건립된 아주 낡은 그 건물에 면적도 좁고 그 당시에 45명이 근무하던 시절에 건립된 청사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70여 명이 근무하는 그 규모로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새 청사가 건립되기 위한 기공식을 갖고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지금 구청 자리로 옮기게 되면은 출동하는 데서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대시민 소방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벌써 또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이 또 찾아왔습니다. 화재는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를 보면은 많이 발생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부주의라고 합니다. 약 52%를 차지합니다. 또한 장소별로는 가정주택에서 약 한 2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화재 예방의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5년도 그 의정부에서 아파트 화재 시에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낸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 당시에 휴일날로서 그 주간이었지만은 그 소방차가 인근까지 도착했지만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진입이 늦어서 사망자 5명 그리고 사상자가 122명이 발생한 아주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골목길이라든가 아파트 내에 특히 곡각 지점에 주차를 좀 금해 주시고 또 이중 주차를 좀 피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소방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창원에서 세계 사격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또한 창원 방문의 해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창원 소방서에서는 119 구조대를 화학 테러 구조대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